자, 티에스테스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탄탈로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름 같죠. 탄탈로스라는 아들은 이미 스파르타는 나라의 부마,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어 있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으냐면 클리타임네스트라라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 이야기 좀 해볼까요? 클리타임네스트라와 헬레네, 트로이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 두 여인에서 잠깐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자,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여기 있고, 근데 여기에 왕비가 레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왕은 틴다르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취미가 독특해서 이 백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레다를 제우스가 좋아하게 됐죠. 근데 어떻게 아무리 꼬셔도 좀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레다가 좋아하는 백조로 변합니다, 제우스가. 그래서 이제 관계를 맺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 헬레네와 클리타임네스트라 자매, 그리고 카스토로와 폴리데오케스 형제가 태어납니다. 4명의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잘 자랐고, 그래서 탄탈로스의 아내가 됩니다. 여기 보면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이 탄탈로스의 아들이다. 탄탈로스 누구의 아들이냐? 티에스테스의 아들. 그랬는데 이제 미케네의 공주고, 스파르타의 공주고 스파르타의 사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가멤논이 그리고 메넬라우스의 형제가 스파르타를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탄탈로스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가멤논이 클리타임네스트라고 강제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타임네스트라 입장에서는 원래 남편과 자식을 죽인 원수하고 결혼합니다. 이 이야기 지난번에 했을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또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운은 불행을 가진 여인이죠. 그래서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아가멤논과 강제로 결혼하게 됩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아가멤논이 또 앙심을 품게 되는, 남편에게 앙심을 품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나중에 주시간 이야기하겠지만, 이 트로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리스 전역에서 군사를 모아서 트로이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장은 아가멤논입니다. 근데 아가멤논은 이제 미케네의 왕이죠. 그래서 이제 아울리스라는 데 모여서 이제 배가 떠나야 되는데 바람이 불질 않아요. 그래서 배들이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멤논이 다급해졌죠. 출정을 해야 되는데 배가 못 뜬다. 그래서 제관에게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바람이 안 부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제관이 하는 말이, 이 아가멤논 당신이 옛날에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 소유인 이 신성한 숲에서 이 사슴을 사냥한 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아르테미스 여신이 화가 났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를 돕지 않아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서 배가 뜰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이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느냐 하니까 그 제관이 하는 말이, 당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니까 이피게네이아는 클리타임네스트라하고 이 아가멤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가멤논은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이 아가멤논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가멤논이 이피게네이아를 데려오라는 이야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가멤논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대 최고의 장수인 아킬레우스하고 내 딸 이피게네이아 결혼시킬 테니까 데려와라. 그렇게 하니까 클리타임네스트라는 할 수 없이 내려갔죠. 근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제물로 바칠 걸 알고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수파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딸, 아들, 딸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출정을 하기 위해서 이피게네이아가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 아르테미스 여신이 나타나서 이피게네이아를 멀리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군과 트로이 사이 전쟁을 했어요. 10년 이상.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죠. 그래서 미케네에서 아가멤논이 이제 축하연을 베풀고 거기서 이제 만취가 돼서 잠이 듭니다. 그때 이제 이 칼을 든 여인이 클리타임네스트라. 이거 죽은 다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의 정부인 아이기스토스. 아이기스토스가 누구 다시 볼까요? 자, 티에스테스와 펠로피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 아이기스토스. 이 사람하고
클리타임네스라하고 연인 관계가 돼요. 그러면 아이기스토스하고 티에스테스 이쪽 라인은 이 아가멤논에 의해서 쫓겨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었고 클리타임네스라마저도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내연의 관계가 돼서 전쟁에서 돌아온 아가멤논을 죽입니다. 너무 섬뜩하잖아요. 이야기가 너무 꽉 차여 있는 이게 옛날 고대 그리스 작가들이 전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적은 수의 등장인물과도 굉장히 이야기 컴팩트하게 지금 이거 한마디 하나가 여러 한 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아가멤논이 죽으니까 그 자식이 있지 않겠어요? 살아남은 자식. 자, 이피게네이아는 명목상으로 죽은 거예요. 아르테미스 여신이 데려갔지만 그 딸인 엘렉트라가 있고 아들인 오레스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이 죽으니까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아이기스토스는 나머지 두 자식마저 죽이려고 해요. 원수의 자식이. 클리타임네스트라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아니라 원수의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엘렉트라 무사히 도망가서 농부의 아내가 됐고 오레스테스는 먼 친척이는 먼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미케네에서 아들인 오레스테스는 이 델포이가 있는 포키스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그 친척의 형제 뻘되는 아이하고 같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성장을 해서 자기 출생 어렸을 때 벌어진 사건을 자세히 듣게 되니까 이번에 자기 아버지를 복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가멤논을 복수해요. 그래서 신탁을 물어봅니다. 델포이에 가서 신탁을 물어보죠. 오레스테스가. 그러니까 네가 죽은 걸로 해서 유고를 다른 사람 유고를 가져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풍습은 뭐냐면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의 유고를 아버지 묘지 옆에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묻는 그런 관습이 있다는 거죠. 오레스테스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유고를 갖고 미케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오레스테스의 유고를 가져왔는데 이 유고를 화장을 해야 된다. 누구 앞에서? 아가멤논의 묘 앞에서 화장을. 그런 신부를 받고 왔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 의식을 치르니까 살아있는 누나 엘렉트라가 그 소식을 듣고 오죠. 그리고 와서 이제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오레스테스하고 엘렉트라가 서로 알아보고 이제 어머니에 대한 복수,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어머니에게 하기로 이제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레스테스가 칼을 갖고 이제 어머니를 죽이는 그런 장면이죠. 뒤에 있는 여인은 엘렉트라. 여기에서 이제 딸은 아버지 편이다라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정부인 아이기스토스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레스테스 입장에서는 자, 부부간의 사례라는 건 이거는 인륜적인 사례이지만 자식이 어머니를 죽인다는 이건 천륜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들이 노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주의 여신들이 이 오레스테스를 복수를 합니다. 자, 어머니 가슴에 칼을 꽂은 아들을 저주의 여신 3명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못 살게 부르는 일종의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고 이제 죄를 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자, 그래서 탄탈로스로부터 시작된 불행이 펠롭스, 크리시포스,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 형제 간의 그 수많은 난투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인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는 나중에 와이프를 뺏기게 되죠. 헬레네는. 트로이 전쟁에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불행, 자식의 어머니를 죽이는 그런 불행이 쭉 이어집니다.